공포 카페 레딧 꾀담 지하실. 가족들은 휴가를 떠났지만 나는 이를 뺄 수 없어 한 주를 혼자 집에서 보냈다. 시간은 새벽 2시쯤. 나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무서운 영화를 보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.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공포를 견뎌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. 물론 우리 집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. 그런데 1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. 만약 집에 가족이 있었더라면 흔한 일이었다. 가족 어느 누구라도 지하실 문 옆으로 난 현관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.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들려온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나를 꿰뚫었다. 반사된 내 모습은 곧바로 TV를 꺼버렸다. 지하실 문은 코너 쪽에 사다리 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건 간에 불빛은 볼 수 없을 것이었다. 내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겨 앉아있는 동안 누군가 지하실 출입문 손잡이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.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여 커다란 TV 뒤로 기어 들어갔다.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면서 아직까지 TV의 검은 화면이 몇 개나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겁에 질렸다. 카페트가 깔렸지만 여전히 기리거리는 계단을 타고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. TV 뒤에 몸을 숨긴 채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.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. 침입자가 TV의 장광을 봤을까? 아니면 그 전에 TV가 꺼졌을까? 저 사람은 지금 저 어둠 속에서 내가 내는 소리를 찾으려고 가만히 서 있는 건가? 나는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뒤에 몸을 뉘이고 숨을 죽인 채 굳어 있었다. 내 공포가 조금씩 물러나자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. 내가 들은 소리가 정말 침입자가 낸 소리인가? 어느 누구라도 저 어둠 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가? 지하는 정말이지 극도로 조용했기에 오히려 그 침묵이 내 귀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. 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정녕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숨소리 혹은 그 외에 낼 수 있는 소리를 죄다 피하고 완벽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? 만약 진짜 침입자가 들어왔다면, 그리고 지하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고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으니까 분명 그 사람이 아직 지하실에 있다는 말이지. 그리고 위층에 있다 한들 지하실까지 들리지 않도록 발소리를 숨긴다거나 할 방법은 없을 테니까. 입에서 침이 나와 카펫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차라리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시간이나 죽이자 생각했다. 침을 삼킴으로써 날 수 있는 소리의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다. 60조까지 한 번, 두 번, 세 번, 60번. 이쯤 되자 내 공포는 사라졌고 이제 내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움 이외의 느낌은 남아있지 않았다. 얼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거의 2시간가량 숨어 있었을 테니까.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니까. 만약 침입자가 진짜로 있다면
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. 마침내 나는 몸을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.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분명 언젠가 해가 떠 지하실 벽에 달린 창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겠지. 그러자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. 뭔가 끔찍하고도 넌덜머리 나는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다. 천천히, 이전에는 없던 속도로 아주 천천히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. 만약 누군가가 저기 저 어둠 속에 서 있다면 이 방향으로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서 입구로 재빨리 도망갈 수 있을 것이었다. 그러자 그동안 그 끔찍한 냄새는 심화되고 있었다. 아니, 밤중에 여기서 뭐가 죽었어?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냄새가 안 날 텐데. 뭔 시체? 괴물 형상을 한 괴생명체가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상이 내 머릿속을 후비며 들어왔고 나는 가능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최대한 몸을 민첩하게 움직였다. 마침내 계단에 다다르자 달각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왔다. 마치 뭔가가 바닥 위로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듯한 소리. 나는 그 소리와 동시에 계단을 향해 총을 쏘듯이 달려 올라가 지하실 문을 벌컥 열고 현관문까지 열어 제꼈다. 이제 확실히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나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았다.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뒤지더니 엄한 얼굴을 하고는 나에게 돌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. 집안에서 시체를 발견했다고.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이웃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보아하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고 했다.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내버려둔 사이에 그가 죽어가는 와중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.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다. 그 불쌍한 노인이 나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말 그대로 죽어가는데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있기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다. 하지만 그 후 알아차렸다. 그럼 아까 떨어지던 그 소리는 뭐지? 내가 듣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던 그 소리는? 나는 그 소리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봤고 그들이 확인했을 때는 우리 집 뒷문 역시 현관문처럼 열려있던 상태였고 뒷마당에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고 한다. 어째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노인과 내가 있던 지하실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.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서 그 뒤 막 죽은 신선한 노인의 시체 위로 귀를 기울인 채